오늘 연사님 소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모두연구소 커리어 매니저 하고 계시는 신태양 님이고요. 또 저와 같은 팀에서 업무하고 있는 팀 동료이기도 합니다. 네, 연세대학교 정보통계학과 졸업하셔서 데이터 분석가로도 활동 실제로 하셨었고요. 그로스 마케터로도 활동하시다가 현재는 모두연구소에서 커리어 매니저로 활동하시는데 모두의 AI 학교, 아이펠이라고 제가 지난 라이브에서 잠깐 설명해드렸었죠. 그런 졸업생 취업 매칭률도 94%라고 하십니다. 되게 멋진 하얀색 정장을 입고 오셔서 오늘도 이거 입고 오시나 했더니 오늘은 안 입으셨더라고요. 조금 아쉽긴 한데 네, 그러면 여기까지 연사님 소개 드렸고요. 네, 데이터로 스킬업 세미나 이제 저희 연사님을 한번 제 옆으로 모셔보겠습니다. 이쪽 오시죠, 연사님. 네, 무슨 의자를 제가 손수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너무 없어 보이게 등장하는데, 네, 안녕하세요. 네, 잠깐만, 저희 카메라 잘 나오는지 좀 볼게요. 네, 좋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이제. 잘 나오나요? 제가 조금 더 일로 가야 되나? 네. 일로 가야 되나? 네네네. 뒤로? 아, 네, 잘 보이네요. 네, 연사님도 같이 코아 인사해야죠. 하나, 둘, 셋. 코아. 와, 이거 스크립트 없던 건데? 네, 말씀하세요. 네. 연사님께 제가 부탁을 드려서 오늘 네, 의원님 안녕하세요. 코아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요청 드렸는데 또 흔쾌히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저희 기대해도 좋을까요? 네, 당연히 기대해 주셔도 좋고, 사실상 여러분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은 그냥 어떤 일반적인 말들이 아니라 결국 현업에서 무엇을 가장 중요시 여기고, 그에 따라서 내가 취준생일 때 그 현업의 니즈에 맞춰서 내가 준비하는 게 가장 좋잖아요. 네, 그런 것들 관련해서 제가 오늘 다 준비해 드렸으니까 한번 오늘 되게 기대하셔도 좋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작부터 이제 재밌을 거라고 딱 이제 밑밥을 깔아주시니까 기대가 됩니다. 오늘 잘 부탁드리겠고요. 네, 코아 반갑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옆에 빠져가지고 같이 채팅하고 할 테니까요. 준비하신 내용으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따 봬요, 여러분. 옆에 있을게요. 네. 이거 되게 자동으로 움직이는 거 아니고 읽어가지고 되게 좋네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너무 잘 반겨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현재 모두연구소에서 커리어 매니저로 현재 활동하고 있는 신태양입니다. 네, 반갑고요, 여러분들. 좋습니다. 일단 저희가 그 세미나를 진행하기 전에 제가 딱 3가지 정도를 먼저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우리가 그 실명 또는 닉네임을 여러분들이 사용을 해주셔야 제가 되게 자연스럽게 소통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제 이름을 알고 있는데 만약에 좀 여기 사용하고 있는 줌 계정이 예를 들어 뭐 ABCDZYX 이러면은 쉽지 않아요, 소통하기가. 그래서 네, 저의 이름도 알고 또 여러분들의 닉네임이나 아니면 또 실명을 알면은 제가 좀 편하게 소통할 수 있겠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질의응답인데, 일단 여러분들께서 전혀 부담스러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보통 내가 모르는 것을 일단 옆에 있는 보통의 3인 이상이 다 모르기 때문에 나의 질문이 전혀 부끄럽지 않고 내가 모르는 것 곧 여기에 있는 다수가 모른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말고 되게 간단한 질문, 뭐든 내가 좀 심도 있는 그런 뭔가 질문을 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하시되, 저는 제가 세미나를 진행하는 중간에 여러분들이 계속 치고 들어오시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면 되려 좋고, 뒷부분에 Q&A 세션이 있긴 하지만 이 10분 동안 사실상 여러분들께 제가 더 많은 거를 제공해 드리고 싶지만 그게 사실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는 우리 또 다영님을 통해서 우리가 서면으로 또 주고받는 그렇게 Q&A를 진행할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세미나의 또 사실 핵심은 또 시간 약속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정해진 시간 내에 제가 타이트하게 여러분들께 되게 양질의 그런 정보들 다 제공해 드릴 테니까 저와 함께 이제 즐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좋고요. 그러면 일단 바로 저희가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아까 다영님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커리큘럼을 좀 받아봤어요. 근데 제가 사실 이전에 또 코칭 스터디 진행했을 때 제가 이런 커리어 관련된 세미나를 한 번 진행했는데, 그때는 완전 그냥 기초 파이썬 문법 수준으로 끝났기 때문에 제 강의나 이런 세미나들이 사실상 좀 부수적으로 설명할 것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아마 그거를 또 듣고 이번 커리큘럼을 듣는 분은 저는 일단은 굉장히 잘했다고 먼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커리큘럼 자체가 제가 뜯어보니까 첫 번째로 기초 데이터 분석안에서 굉장히 잘 짜여져 있었고,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데이터셋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고, 그에 따라 그 데이터셋을 로드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전처리, 시각화, 거기에 따라서 내가 결국에는 이 데이터로 무엇을 알 수 있는지에 대한 가설 검증까지 굉장히 잘 짜여져 있더라고요. 역시 연사님이 박조은님이라고 하셨죠? 네. 그 조은님께서 굉장히 좋은 커리큘럼으로 되게 잘 준비를 해주신 것 같아서 저는 여러분들 굉장히 복 받았다라고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커리큘럼이 제가 딱 봤을 때도 이 다음 과정 바로 심화로 넘어가기에 굉장히 좋은 진도고 굉장히 좋은 기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또 다만 제가 여러분들이 이 기초 과정을 분명 독학을 해도 좋지만 왜 굳이 이 네이버 커넥트 재단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신청했을까? 라고 사실 제가 또 고민을 해보니까 아무래도 저의 경험을 비추었을 때도 그 학습 동료를 만나서 그런 동기부여를 얻거나 아니면은 이 네이버 재단에서 지금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분명 여러분들이 오신 거고 이 세미나 또한 그래서 그 정보를 받기 위해서 저는 오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초입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구글링에도 나오지 않는 그런 현업의 정보들을 제가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투자해도 전혀 아깝지 않게 제가 한번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지금 제가 바로 데이터 관련 직무에 대한 성향을 파악해보자라고 했을 때 굉장히 당황스러워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아, 내가 데이터에 대해서 알고는 있다만 이런 성향, 이런 형식으로 내가 또 이런 직무를 구분할 수 있나라고 처음 보시는 분도 있을 텐데 아무래도 지금 이 장표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한번 추후 또 제 세미나 마치고 나서 또 돌려보기 하면서 괜히 계속 제가 한번 보는 거를 저는 추천드려요. 그래서 우리는 데이터를 집중하는 이런 포지션 또는 활용하는 포지션, 활용과 집중 이 두 가지 할 수 있는 그런 포지션들이 명확하게 일단은 나뉘어져 있고 이 직무 안에서 일단 나는 어느 성향이고 내가 어느 쪽에 좀 더 맞을까라는 것을 이제 저와 함께 이번에 찾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요. 그랬을 때 일단 데이터는 사실상 다른 분야랑 굉장히 좀 재밌는 분야예요. 뭐가 재밌냐면은 우리 일단 세션 끝나고 바로 녹화분도 나중에 나오니까 그건 다음님이 그렇게 또 안내해 줄 거예요. 그래서 이 데이터는 사실 나의 성향이랑 굉장히 밀접해 있는 분야예요. 나의 성향.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공부를 하다 보면은 보통 이 데이터 인사이트라는 말을 분명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서 굉장한 인사이트가 막 나오잖아요. 저는 사실 운동을 좋아하고 헬스를 좋아하고 거의 따라서 3대 몇을 치냐? 어떻게 운동하냐? 이렇게 하면서 제가 결국 응용하면서 뭐 이렇듯이 결국 여러분들의 관심 분야에 따라서 결국에는 조금의 정보를 들어도 내가 얻고자 하는 그런 정보량이나 인사이트가 굉장히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어떤 분야에 관심 있는지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그 분야를 파악하면은 이제 우리가 이 데이터를 가지고 놀기 전에 어떤 성향인지를 또 아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데이터를 더 재밌게 놀 수 있는 그 포지션이 또 무엇인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현재 이 과정을 수료하고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 때 혼란스럽지 않게 혼란을 겪지 않고 갈팡질팡하지 않고 시간을 아낄 수 있는 그러한 나의 이제 성향을 확실히 파악을 해야 된다라는 걸 저는 먼저 확실히 말씀드려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이제 내가 관심 있는 분야를 내가 먼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나의 성향 그 성향에 따라서 이제 그 성향이라는 건 내가 기획 포지션이냐 개발이냐 아니면은 뭐 R&D냐 이런 거를 말씀드리는 거고 그에 따라서 내가 직무를 선택하고 그 직무 안에서 내가 이제 교육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스킬업을 한 다음에 그다음 취업 준비를 하시는 게 굉장히 맞는 순서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이런 것들이 역순으로 발생하긴 해요. 내가 취업을 위한 사실 교육을 듣게 되고 내가 그냥 지금 취업이 급하다 보니까 당장 있는 것들의 앞에 있는 것을 내가 찾게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결국에는 내가 종착점인 현업에 왔을 때 굉장히 혼란을 겪고 거기서 또 굉장히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야, 성향, 직무, 그리고 교육을 받고 그다음에 취업하는 게 가장 안전하다. 사실 저의 사례를 한 가지를 또 말씀드리자면은 저도 사실 이런 아까 전에 통계학과를 제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교육을 들었는데 사실 제가 인공지능 교육을 들었는데 주변 사람들은 다 뭐 머신러닝 엔지니어 아니면 리서처 이런 쪽에 다들 고민하다 보니까 저도 자연스럽게 거기에 되게 휩쓸리게 돼요. 사실상 여러분들도 지금 이 코칭 스터디에서 제공하고 있는 교육을 들었을 때 아마 주변 사람들에 대한 영향을 굉장히 휩쓸릴 텐데 근데 저는 거기서 사실 이 교육을 들었을 때 이 개발자와 리서처 그리고 또 다른 분야에서 꼭 내가 이 안에서만 고민을 해야 되나? 라고 되게 고민이 많았고 그에 따라 제가 데이터를 엔드투엔드로 모두 다 다뤄보니까 제가 잘하는 게 있었어요. 저는 일단 뭐 문제 정의, 뭐 데이터 추출하는 거, 가공, 정제, 시각화, 뭐 인사이트 도출, 솔루션 제공 또는 제가 좀 커뮤니케이션. 근데 제가 이런 걸 다 종합하니까 좀 기획자의 성향이 맞았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데이터 분석과랑 굉장히 핏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교육 또는 커뮤니티 분야에서 이 기획자 성향이라는 걸 내가 파악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데이터 분석과 직무를 뾰족하게 준비했기 때문에 취업을 굉장히 단계별로 잘 할 수 있었다. 그래서 제가 이 장표를 좀 되게 길게 설명드린 이유는 여러분들께서 꼭 그 지점을 이번에 잘 잡고 가는 시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바로 저희 데이터 직군 구분학인데 이전 세미나를 들었던 분들은 아마 이 장표를 아마 보신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근데 그만큼 결국 이 데이터 직군을 뜯어보고 어떻게 구분하는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이거는 또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 성향을 나타내는 이 그래프를 나중에 보기 전에 이 표를 보면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데이터 엔지니어, 그 다음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분석가. 이 데이터 엔지니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데이터를 수집 및 관리하는 직무로서 지금 제가 보면은 이 개발자 성향과 기획자 성향 이렇게 지금 화살표로 그어져 있는데 좀 왼쪽 그래프 쪽에 이제 좀 세 개의 포지션을 묶여 있는 부분을 이제 데이터 엔지니어랑 굉장히 유관하거나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데이터를 토대로 예측적인 그런 분석을 하거나 카테고리화 아니면 내가 어떤 모델링을 하는 형식의 이제 직무가 되는데 가운데 굉장히 껴져 있어요. 분석가도 껴져 있고 머신러닝 엔지니어 DBA도 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영향을 받는다라고 일단은 지금 이해할게요. 그 다음에 데이터 분석가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통해서 현재 상황을 내가 분석하는 직무인 거죠. 그래서 가장 기획자 쪽의 성향이 가장 강한 직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에서는 이 겹치는 라인으로 표기된 직무들은 이 해당 직군이 그 직무와 함께 병행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에 따라서 더 자세한 건 제가 뒤에 또 장표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 데이터 엔지니어에 먼저 속한 부분을 살펴보면은 사실상 이 파트는 이 포지션은 그냥 개발자라고 생각하시는 게 되게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JD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뚜렷한데 그거는 또 제가 바로 뒷장표에서 제가 말씀드리면은 사실 이 데이터 엔지니어 직군은 지금 역할, 자격 그리고 뭐 노란색 글씨로 적혀 있는데 제가 구도로 설명드릴 동안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여기는 그냥 그 개발자 직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사실상 이 최근 이 많은 기업들이 데이터와 관련된 뭐 시스템, 플랫폼 뭐 등을 구축하면서 그 관련 직무가 수요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지금 증가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데이터 엔지니어 직군 경우에는 이제 뒤에서 얘기할 뭐 머신러닝 엔지니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와 그 역할이 좀 중첩되는 경우도 많기도 해요. 그리고 이 데이터 엔지니어는 이 데이터 엔지니어라는 이 영역 안에서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역할과 그리고 데이터 플로우를 자동화하는 거 거기에 따른 이제 성능 최적화 등에 대해서 주로 이제 업무를 담당하게 돼요. 뭐 그 밖에도 사실 뭐 대시보드 설계 다양하게 있지만은 딱 이 정도까지 제가 설명드리면은 약간 어느 정도인지 확실히 파악이 가능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터 엔지니어군은 거의 이제 개발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따른 제가 또 이 잡 디스크리션이라고 하죠. JD를 좀 가져왔는데 일단 보면 이 안에서 무조건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대용량 분산 시스템 활용이 굉장히 눈에 띄게 공통된 점이란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뭐 이런 분과 함께 하고 싶어요 하면 무조건 대용량 데이터, 뭐 하둡이나 아니면 스파크나 보통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듣게 되는 포지션이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꼭 이 데이터 엔지니어 직군을 준비할 때 이런 JD를 참고로 하시고 그렇다고 이 포지션이 인공지능을 몰라도 되냐는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결국 추천 광고 ML, 그러니까 머신러닝이죠. 이런 관련된 서비스를 개발한 분은 결국 더 좋아한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데이터 엔지니어 분도 약간 AI 영역 수준에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은 확실히 매력도가 있다라고 딱 정의할게요. 그 다음에 우리 이 가장 좀 사실 혼란스러운 포지션인데 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약간 좀 되게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엔지니어와 이 분석가 사이에 있는 좀 포지션이다 보니까 이거는 제가 좀 뒤에서 바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아까도 똑같이 역할과 자격 이거 한번 쭉 보시면서 제가 또 설명드리자면은 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직군 같은 경우에는 뭐 아무래도 특히 좀 약간 해당 도메인을 굉장히 비즈니스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머신러닝, 딥러닝 모델을 연구하고 개발 그런 해당할 모델을 결국 우리가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데 사실상 기획도 하게 되고 결국 굉장히 많은 범위를 많이 포함하게 되는 직군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사실 나중에 뒤에 이 JD를 보게 되면은 연구 성향 쪽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냐 아니면 개발 성향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냐라고 사실 나뉘게 되고 여러분들께서 분명 이런 질문이 나올 텐데 석사를 하지 않아도 내가 될 수 있을까요? 한 보통 네, 할 수 있어요. 개발 파트 같은 경우에는 보통 석사 수준을 요구하지 않고요. 내가 정말 R&D에 크게 관심 있다 하면은 보통의 학력에 대한 컷은 있지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는 직군 하나만 봤을 때는 우선적으로는 내가 개발 파트 쪽에 뾰족한 곳으로 간다면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다.
라는 거를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상 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과거에는 뭐 데이터 분석가랑 사실 좀 혼용되면서 사용된 경우가 있는데 약간 최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머신러닝 엔지니어랑 데이터 분석가랑 그런 역할 자체가 좀 서로 이제 각자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약간 양극단에 있던 것처럼 좀 구분이 생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만의 역할이 또 이제 수행이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거에 따른 필요 자격이나 역할들은 지금 이 부분에 나와 있고 자격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내가 맨 처음에 기초적인 데이터 전처리부터 마지막에 이제 인공지능에 대한 모델들을 다룰 수 있냐 또는 거기에 따라서 데이터 엔지니어 분들이 대용량 데이터까지 처리할 수 있는 거를 내가 만약에 좀 가지고 있다면 엄청 우대지만은 꼭 그것이 필수이진 않다. 이렇게 한번 좀 제가 정의하고 좀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 그 JD를 한번 보면은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지금 빨간 색깔 박스로 제가 공통적인 걸 보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머신러닝 또는 딥러닝의 그런 프레임워크를 다룰 수 있냐. 하지만 그 이전에 파이썬과 SQL을 우리가 다룰 수 있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대용량까지 처리할 수 있냐. 그래서 회사마다 지금 되게 보여지는 부분은 다르겠지만은 결국 내가 중점적으로 가야 될 거는 결국에는 기계학습, 즉 머신러닝 모델링을 내가 할 수 있냐가 가장 코어예요. JD 같은 경우는 잡 디스크립션이라 해가지고 그 직무 기술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또 뒤에다가 여러분들이 관심 있어 하는 직무를 더 뜯어볼 수 있는 방식을 제가 말씀드릴 건데 한번 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튼 그러다 보니까 결국 회사마다 데이터 사이언트는 뭐 석박사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사실상 꼭 그렇지는 않다. 개발 파트 쪽으로 좀 뾰족한 부분은 내가 결국에는 꼭 학부 수준도 충분히 내가 그런 쪽으로 넘어갈 수 있다. 라는 걸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데이터 분석가 쪽인데 사실 여기는 거의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활용하는 사실 파트라고 보면 되고 집중보다는 내가 이거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지 하는 분야로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은 또 그로스 해커라는 단어도 있는데 약간 이거를 먼저 좀 말씀드리자면은 좀 데이터 기반으로 우리가 프로덕트 및 비즈니스가 또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그런 지표들을 정의하고 액션하는 사실 포지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주로 이런 데이터 분석가나 아까 성과 지표 그런 거 얘기했죠. 그거와 어떤 퍼포먼스 마케터, 내가 광고 성과 지표 기반으로 굉장히 내가 효율적으로 하는 사람의 그 사이가 약간 그로스 해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거에 따라서 좀 더 궁금하신 분은 또 구글링을 통해서 조금만 서치하면 더 알 수 있으니까 이런 게 있구나라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약간 이 파트 같은 경우에는 내가 파이썬을 배우고 나서 기초 데이터 분석을 내가 배우고 나서 진입하기 가장 수월한 포지션이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 분석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 데이터셋 로드하는 것부터 마지막 시각화, 거기에 따른 가설 검증까지 내가 해봤다면은 거기에 따라서 결국 데이터를 우리 데이터셋 로드하는 방식만 아니라 SQL이라는 거 내가 활용을 해서 그 DB에서 추출하는 것까지 확실히 내가 역량을 갖추면은 거기에 따라 내가 바로 데이터 분석가 포지션을 진입하기 굉장히 좋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똑같이 제가 이번에 역할이랑 이런 뭐 자격 이런 거를 좀 제가 좀 뜯어서 말씀드리면은 이 데이터 분석가는 보통 비즈니스 분석가 또는 뭐 그로스 해커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굉장히 전담하는 조직 또는 비즈니스 부서에 속하는 게 굉장히 맞아요. 아니면 어떠한 기획 파트 안에서 함께 데이터 인사이트를 통해서 계속 우리가 계속 현업에서 움직이듯이 저도 뭔가 그 마케팅 조직에 있었을 때는 데이터 분석 업무도 담당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그 기획적인 필요한 부분에 대한 데이터 자료들을 제가 대시보드로 만들어 드리면서 계속 우리가 활용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앞전에 말했던 그런 약간 데이터 엔지니어링이랑 좀 사이언티스트랑 약간 좀 달라요. 그래 좀 더 내가 커뮤니케이션 역량이 있는 분들, 내가 아니면 다른 포지션들과 같이 협업하는 것에 대해서 거리낌이 없는 분들은 굉장히 저는 매력적인 포지션이라고 확실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여기까지 딱 설명을 하고 제가 바로 JD로 넘어가자면은 여기는 결국엔 가장 중요한 거는 SQL이 사실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파이썬 기반으로 굉장히 지금 프로그래밍을 하시고 거기에 따라 분석을 했지만은 결국 기업들은 내가 이 DB 안에서 내가 원하고자 하는 데이터로 추출할 수 있는 사람을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선호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지금 제가 빨간 색깔 박스로 친 것도 제가 딱 이렇게 보여드렸죠. SQL을 사용해서 직접 데이터를 추출하고 정제해 보신 분들 결국 SQL을 내가 추출한 다음에 파이썬으로 정제하고 데이터 시각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은 이번 교육과정 안에서 SQL을 배우지 않았겠지만 내가 데이터 분석과 쪽으로 관심 있다 하면 바로 그 스킬셋을
이제 SQL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시면 된다라고 제가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그래서 내가 여기서 어떻게 커리어 개발을 하냐. 일단 여러분들이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어떠한 이 지금 커리큘럼 안에서 거기에 비슷한 연장성산에서 내가 데이터 관련된 직무들, 이 사이언티스트에 대해서 내가 결국 커리어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하는데 사실 제가 이 그림을 굉장히 좋아해요. 이게 뭐냐면은 일단 그림만 좀 우리가 뜯어보면은 왼쪽 기둥부터 우리 학습이라는 기둥이 있고 그 다음에 가운데는 프로젝트, 그 다음에 잡서칭이 나와 있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아마 미니 프로젝트는 진행을 할 수 있어도 아니면 거기에 따라 좀 더 심화된 프로젝트까지 진행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밑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커뮤니티라고 적혀 있어요. 지붕은 또 커리어를 향해서 내가 나가고 있지만은 결국 기둥을 내가 세우기 위해서는 가장 그 제반이 되는 것은 이 커뮤니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건 제가 좀 더 뒤쪽에서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러닝 그리고 이 프로젝트 이 잡서치 같은 경우에는 결국 여러분들이 구직을 할 때 계속 이 1, 2단계는 계속 여러분들이 병행하면서 해야 돼요. 내가 프로젝트를 하다가 결국 공부할 파트가 필요하다면 계속 병행하면서 공부를 하고 내가 또 그 중간에 잡서치도 하고 그렇게 하겠지만은 결국에는 제가 이 커뮤니티를 강조하는 부분은 뒷부분에 말씀드리겠지만은 그걸 왜 필요한지 좀 더 말씀드리면 일단 이 AI 분야가 굉장히 기술 발전이 진짜 빨라요. 특히 머신러닝, 딥러닝을 좀 더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분야 같은 경우에는 이런 머신러닝, 딥러닝의 기초 분야를 살짝 좀 벗어나게 되면은 그 분야에 대해서 내가 어떠한 모델에서 굉장히 딥하게 파기보다는 최신 기술의 상태를 내 머릿속에 현재 인지하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데이터라는 분야 자체가 굉장히 흐름이 빠르고 거기에 따라서 내가 최신 것들, 트렌드를 내가 빨리 익히는 것이 그게 중요하다. 근데 그런 것들이 보통 내가 앞전에 그 3단계를 전반을 걸쳐서 지원받기 위해서는 혼자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이 코칭 스터디에 들어와서 동료들을 만나고 거기에 따라 새로운 커뮤니티를 만들었듯이 결국 나에게 맞는 커뮤니티를 찾아가는 것이 결국엔 나의 성장에 크게 기여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여기서 앵드류 응 선생님을 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분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글로벌 AI 커뮤니티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뭐 결국 우리도 커뮤니티를 이렇게 강조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경력 개발할 수 있도록 여기 커뮤니티를 활용한다라고 이제 말을 하게 됐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거 다음 장표로 넘어가기 전에 한번 우리 그 주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지금 이거 딱 지금 대답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전에 아마 이 자격이라는 것은 데이터 분석가의 자격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SQL, 뭐 R, 파이썬 등 언어들이 있는 것 같은데 가장 먼저 무엇부터 하면 좋을까요? 하면은 무조건 SQL이에요. 그래서 그 SQL이 왜 중요하냐면은 결국 내가 데이터를 내가 분석하고 뭐 대시보드를 만들고 아니면은 내가 그걸 시각화를 하기 전에 결국 추출을 해야 되는데 그 정제되지 않은 굉장히 더러운 데이터를 일단은 데이터 분석가들이 먼저 다 잡아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SQL을 먼저 스킬셋은 좀 무조건 쌓으라고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파이썬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데이터 분석가 포지션 같은 경우에 특히 디폴트로 여러분들에게 약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요소는 결국 코딩 테스트를 보게 돼요. 그래서 개발자분들은 그 언어에 따른 코딩 테스트를 보지만 데이터 분석가 같은 경우에는 좀 어느 정도 기업 규모가 있거나 굉장히 좀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선망하는 기업들은 일단 다 SQL로 1차적으로 선발하게 된다. 내가 아무리 분석을 잘하고 뭐 대시보드를 잘 구축해도 결국 가장 기초적인 이 SQL을 못한다면은 애초에 진입할 수 없다는 거를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그 수미님께서 응 교수님 4대 천왕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그래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영국 출생인 우리 미국의 컴퓨터 과학자이자 교육 사업가로 기계학습이 굉장히 큰 전문가이고 특히 이분은 또 그 교육도 이제 자기가 운영하는 게 있어요. 그 코세라라는 굉장히 유명한 그런 또 커뮤니티 교육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계신 분인데 이분이 사실상 말하는 것들이 이쪽 데이터 또는 인공지능 분야에서 굉장히 영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결국에는 무엇을 이야기를 했느냐면 결국에는 딱 이제 세 가지거든요. 첫 번째는 우리가 빠르게 트렌드를 읽기 위해서는 거기에 따라서 논문 리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지속적으로 공부하는 분야 안에서 인공지능 쪽으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좀 더 파고들겠다면은 T자 형식으로 지식 체계를 나가주는데 이 T자가 무엇이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하나하나 기본적인 어떤 모델들을 내가 공부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내가 한 분야를 파되 결국에는 내가 그 위에 T자라고 나와 있는 이 패러럴한 부분을 결국 트렌드를 계속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의 주특기가 있다 한들 결국에는 여러분들도 결국 그 트렌드를 따라가는 계속적인 T자 형식의 공부를 계속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같은 경우는 결국 좋은 프로젝트, 좋은 팀, 좋은 커뮤니티에서 내가 성장하자라는 이제 맥락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이거에 따라서 어떻게 논문을 효율적으로 읽을지, 어떻게 내가 공부할지는 아까 제가 이 앤드류 응 선생님을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구글링하면 좀 더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거를 뜯어보는 시간 아니니까 이 정도로 이만큼 중요하다라는 거를 제가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 성장할 곳을 찾아야죠. 그래서 그럼 나는 지금 이렇게 듣고 있어. 그래, 코칭 스터디 잘 듣고 있고 여기서 좋은 사람들도 만난 것 같아. 그럼 내가 여기서 어떻게 좋은 환경을 찾는지 보면은 부트캠프. 이게 이제 부트캠프는 보통 이제 코딩 부트캠프 같은 경우에는 알다시피 보통 이게 전쟁터에서 보통 그 병사들을 공급하기 위한 스파르타식에 대한 어떤 그 훈병 그 신병 훈련소를 보통 부트캠프라고 하는데, 근데 사실 이런 또 부트캠프는 또 원래는 그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먼저 시작됐는데 이게 한국에서도 사실 유행하고 있는 그런 개발자 양성 과정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굉장히 빠르게 부트캠프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겠지만 그런 비전공자 분들이 이제 학교 또는 뭐 석사 아니면 다시 학부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되게 비교적 짧은 6개월 기간 동안 개발자로 뭔가 내가 전직하기 위해서 이제 가는 형식이라고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TMI 감사합니다. 네, 일단 우리 그 KDT 또 이제 국비 교육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부트캠프는 보통 내가 사비를 드린다면은 이거는 이제 국가에서 지원하는 이 고용노동부에서 이제 내일 배움 카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무료로 들을 수 있는 이러한 하나의 또 제도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제가 좀 더 뒤에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내가 또 성장할 수 있는 곳은 제가 앞전에 뭐 부트캠프, 그다음 국비교육, 마지막은 결국 커뮤니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장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커뮤니티에서 무엇을 여기에 자원을 내가 뽑고 내가 이용할 수 있을까를 되게 영리하게 이용을 하셔야 돼요. 그랬을 때 일단은 뭐 그냥 인공지능 커뮤니티 치면 이렇게 막 나오죠. 근데 첫 번째, 모드 연구소가 나오네요. 그래서 일단은 그 여러분들이 또 다양한 좋은 커뮤니티를 제가 또 소개를 해드릴 건데 거기서 무엇을 여러분들이 좀 보고 판단하면 좋을지 제가 한번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 부트캠프 및 국비조를 선택하기 전에 되게 고려할 점이 무엇이냐라고 일단 제가 딱 네 가지를 제가 준비를 했는데 첫 번째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과정 커리큘럼이겠죠. 제가 이 세미나를 준비하기 전에도 여러분들의 과정 그 커리큘럼을 제가 다 뜯어보고 왔잖아요. 그렇듯이 여러분들도 굉장히 내가 어떤 교육을 들을 때 무조건 이 과정 커리큘럼을 뜯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내가 인공지능 교육을 들으러 갔는데 갑자기 내가 어떠한 그 웹앱 개발을 통해서 서비스 배포까지 할 필요성은 사실 없거든요. 근데 그거는 굉장히 그 분야 안에서 커리큘럼이 탄탄하지 못하기 때문에 브로드하게 다 다루는 거고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을 위해서는 그 커리큘럼을 일단은 굉장히 잘 뜯어봐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 취업 지원 프로그램인데 이 부트캠프든 아니면 약간 국비교육이든 결국에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취업까지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보통 다 있어요. 근데 그러지 못한 부분에서는 사실상 저는 추천하진 않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뽑아갈 수 있는 좋은 교육을 보기 위해서 일단은 나의 취업까지 어느 정도로 케어를 해줄 수 있는 곳인가, 나의 커리어를 어느 정도 설계를 해줄 수 있는 곳인가를 한번 보는 거를 굉장히 저는 추천드립니다. 사실상 제가 이 취업 지원 프로그램도 넣은 이유가 이건 진짜 현업자의 꿀팁인데 여러분들이 국비 지원을 받게 되면은 보통 6개월, 길면은 7개월을 교육을 받게 돼요. 근데 이게 교육받았다고 절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전에 이 KDT, 이 국비 지원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고용노동부 주관 정부 사업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정부 기관은 또 여러분들을 교육하고 나서 또 취업을 트래킹하는 또 6개월의 기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6개월은 또 교육생을 사후 관리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보통 어떠한 교육기관이 그 여러분들이 교육 수료하고 나서 약간 방치하거나 아니면 그냥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제 끝났어요라고 빠이빠이 하면은 그쪽은 좀 사실 쉽지 않은 기간이고 되게 보통 이러한 실적을 채우기 위해서 다들 여러분들의 커리어를 상담해주고 또는 되게 채용 연계된 현역 기업들을 되게 보내려고 노력을 하는 형태가 보통이 대다수예요. 그래야 이제 그 교육기관이 결국 성과를 가져가는 형식이겠죠. 그래서 이거는 진짜 저의 꿀팁이니까 여러분들께서 인지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금전적 여유라고 하는 이게 돈이 많냐 이게 아니라 내가 그래도 6개월 동안 학습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어느 정도 금전적인 베이스가 되냐
라고 제가 그런 의미로 적은 거고, 네 번째는 이제 시간적 여유인데, 이 부트캠프나 아니면 국비교육, 내가 이렇게 집중해서 공부를 할 때 있어서 일단 뭔가 두 개를 병행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거 사실상 저도 해본 결과 두 개를 하면은 둘 다 놓치게 되는 게 이 교육인 것 같아요. 보통은 집중하게 듣다 보면은. 그래서 저는 오로지 교육할 때는 웬만해서는 교육에 많이 집중하고 그때 내가 6개월 안에 뭐든지 끝내겠다는 의지로 가시는 걸 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제가 또 굉장히 뭐 근처에 뭐 좋은 이제 교육 과정들을 가져왔는데, 첫 번째 뭐 네이버가 당연히 하고 있는 이 부스트 캠프부터, 그다음에 제가 지금 속해 있는 모두의 연구소에서 AI 학교, 또 아이펠 해서 마지막 뭐 플레이데이터까지 이렇게 있지만은, 여기서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가장 핏한 교육 기관이 무엇인지 서치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거기서 내가 무엇을 얻어갈 수 있는지를 이제 가져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여기서 좀 방금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일단 고준태님께서 질문하신 거 말고 좀 아래 거 먼저 제가 한번 좀 설명해 볼게요. 네, 일단 교육 과정에 대한 차이 당연히 있어요. 어떤 경우는 굉장히 SQL부터 뜯어가가지고 그냥 딥러닝 모델까지 가는 경우 있고요. 아니, 딥러닝 모델 관련해서만 그걸 집중할 수 있도록, 심화할 수 있도록 앞전에 커리큘럼이 짜여져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현재 지금 내 상태가, 나를 알아야 내가 좋은 교육 과정을 선택할 수 있듯이, 내가 지금 만약에 앞전에 좀 되게 기초적인 과정이 만약에 부족한데 너무 심화학습된 커리큘럼을 들어가면 굉장히 힘들게 되고, 되려 내가 앞초에 기초가 탄탄한데 굳이 기초까지 다루는 과정을 가면은 내가 시간을 낭비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한번 커리큘럼을 잘 뜯어보는 것이 중요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이런 커리큘럼이 좋을까요? 전 이러한 상태예요. 전 이러한 지금 상태인데 이거 들어도 좋을까요?는 보통 이제 주변의 지인들이나 아니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커뮤니티를 통해서 제가 뒤에 또 보여드릴 건데, 그런 데서 한번 물어보면 다들 친절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지금 댓글 중에서 사실상 되게 좀 예민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떠한 타교육기관의 그 커리큘럼은 어떤가요? 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제가 좀 많이 어려울 것 같고, 그런 거는 보통 저에게 나중에 따로 DM이나 약간 이런 형태로 제가 좀 더 비교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래서 이 AI 또는 데이터 관련된 커뮤니티가 일단 첫 번째는 페이스북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근데 요즘 페이스북도 약간 무너져가면서 지금 트위터로 또 넘어가는 추세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우리가 인공지능 또는 데이터 관련된 커뮤니티는 보통 페이스북 커뮤니티에서 아직까지 굉장히 활발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모두의 연구소, 뭐 파이썬 코리아, 뭐 템플코, 아니 파이토치 코리아, 아니 뭐 그 기타 등등 해가지고 굉장히 좋은 커뮤니티가 있고, 그거보다 좀 더 폐쇄적인 부분은 이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어 하는 그런 직무 쪽을 검색을 하시면은 이미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방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들어갔을 때 내가 굉장히 효율적으로 정보를 얻어갈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지금 혼자 홀로 성장하기에는 굉장히 이 분야가 넓고 힘들기 때문에 무조건 이제 다른 타인들과 함께 상생하는 그런 커뮤니티 형식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야만 성장할 수 있다. 우리 아까 전에 그 4대 천왕 우리 앵드류 응 선생님도 그림을 보였다시피 결국 기반은 커뮤니티고, 거기서 학습, 프로젝트, 그다음 잡서칭, 거기에 따라서 지붕이 내 커리어가 완성되듯이 결국 여러분들이 코칭 스터디 현재 지금 소속해 있는 것처럼 그 다음 스텝으로 내가 어디에 소속해 있을지는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일단 굉장히 빠르게 쭉 30분 동안 러닝을 했는데, 잠깐 제가 놓친 Q&A를 한번 잡고 그 다음에 한번 뒤에 거를 제가 또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우리 아까 전에 봤을 때 우리 그 준태님께서 너무 특수한 분야일지 모르겠는데 반도체 공정이나 설계 분야에서 데이터 사이언스가 많이 쓰이고 있을까요?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지금 그 제 지인도 그쪽 부분에 있지만은 거기에서 명확하게 데이터 사이언스로서 현재 지금 일하고 계시는 분 상당히 적어요. 적을 뿐더러 거기 사실 그쪽 기업, 그죠? 되게 큰 기업인데 그쪽 큰 기업 안에서 결국 안에서 쓰고 있는 프로세스나 그 안에서 사용되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안에 자체 교육을 통해서 보통 그 직무 교육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 그렇게 보기보다는 좀 더 브로드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뭐 추가 질문하고 싶으면 한번 댓글로 달아주시면 될 것 같고, 우리 주원님께서는 금융 IT 쪽으로 취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데이터 처리 관련된 프로젝트 준비하기 위해서 데이터는 어디서 얻는 게 좋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너무 좋죠. 일단 코칭 스터디 하시는 분들은 일단 어디서 데이터셋을 일단 얻는지에 대해서 그런 오픈 소스 같은 거나 아니면 오픈 데이터들을 많이 얻을 수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당연히 캐글을 먼저 추천드리고요. 캐글 들어갔을 때 내가 관심 있는 분야가 만약에 금융, 약간 파이낸스 쪽이다 하면은 그쪽에 대한 카테고리로 들어가셔서 거기에 따른 데이터를 한번 뜯어보시는 걸 전 먼저 추천드립니다. 그 외적으로 굉장히 많이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거는 만약 제가 나중에 또 궁금하신 분이 계신다면 서면으로 제가 또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정도까지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네, 승민님의 질문을 살짝 좀 네, 예민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거는 제가 좀 건너뛸게요. 네, 그래서 주원님이 약간 커뮤니티 네, 질문 많이 해주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왜 커뮤니티가 있냐는데 제가 일단 앞전에 말씀드린 걸로 일단은 제가 대체할게요. 네, 그리고 네, 아까 전에 또 질문 주신 분인데 그 데이터 분석가는 아니지만 그 기술을 가지고 빅데이터 활용을 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보험사 마케팅 같은 경우 했을 때 여기서 말씀드린 거 지금 벌써가 분야가 3개가 나왔어요. 빅데이터, 보험사, 마케팅. 그럼 결국 나는 마케팅 포지션이고 그 마케팅에서 내가 결국에는 어떤 형식의 데이터를 활용할 것인가. 그 활용은 이제 사실상 그러면 기존 고객들의 그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인사이트를 얻는 형식인 건지 아니면 그런 고객들의 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제품군에 대해서 내가 서비스를 설계하고 만드는 파트인 건지 약간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좀 더 딥하게 서로 좀 Q&A를 해야 제가 좀 더 내로우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한 이 정도까지만 일단 말씀드릴게요. 네, 그 다음에 네. 현풍님께서는 이제 보통 학부를 졸업하고 국비 지원 등 이제 교육을 듣나요? 아니면 교육준에 듣나요? 일단 여러분이 시간적 여유가 보통 6개월 정도 있으신 분들은 보통 휴학을 하신 분들이거나 아니면 내가 졸업 예정자이거나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고 학기 중에 일단 절대 병행할 수 없다고 저는 이거 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전에 조금 늦게 들었는데 발표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리캡할 시간이 있을까요? 했는데 이건 우리 또 다운님께서 나중에 채팅으로 한번 네, 잘 남겨주시면은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신영님께서는 네, 어떤 건지 제가 이거는 맥락을 잘 못 잡은 것 같아서 이건 또 추가적으로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네, 우리 태규님의 질문을 마지막으로 해서 다음 장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그래서 이 취업 분야에서 이 머신러닝을 경험한 사람은 우대한다고 들었는데 해당 기업 산업 분야와 다른 분야의 머신러닝 직무 경우 누구? 이거 되게 확실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까 전에 제가 커리어 설계할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처음에 내가 일단 관심 있는 분야가 무엇이냐, 그 다음에 내 성향이 무엇이냐, 그 다음에 직무를 파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잡 서칭 및 이제 그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해당 산업과 좀 다른 분야에 대한 해당 경험이 있은 경우에 사실 스킬셋 정도만 내가 이런 내 스킬셋이 있어요. 내 하드 스킬이 있어요. 이런 코딩을 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내 프레임워크를 써봤어요 수준이지 거기에 따른 도메인이 살짝 부족하다고 사실 현업자분들은 느끼거든요. 그럼 그랬을 때 그분들은 사실상 당장의 스킬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거기에 따른 도메인에 대한 좀 더 관심도가 있는 사람을 보통 채용하기 때문에 저는 그럴 때 좀 더 프로젝트성으로 몇 개를 좀 준비를 하시고 그에 따라서 그 데이터가 그 분야에 있는 거를 내가 한번 그래도 만져봤어요. 라고 이제 한번 뜯어봤어요. 라고 증명하는 형식을 좀 더 추천드립니다. 네, 그래서 일단 마지막으로 사실 이 질문을 끝내려고 했는데 되게 좋은 질문이 나와서 이걸로 하고 넘어갈게요. 네, 데이터 분석가 이직하려면 현 직장에서 무엇을 경험하면 챙겨두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일단 스킬적인 부분으로는 무조건 SQL을 잘 다루셔야 되고요. SQL을 내가 데이터를 추출하고 나서 그 다음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넘어갈 수 있는 이제 뭐 데이터 분석, 그다음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그리고 내가 만약에 그런 하드 스킬이 아니라 만약에 소프트 스킬 쪽으로 이야기 드리면은 소프트 스킬 내가 커뮤니케이션이나 문제 해결 능력이나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도메인에 따라서 이 데이터 기반으로 이런 인사이트로 내가 현업에 적용해봤어요 라는 형식으로 결국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방향으로 일단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네. 앞광고가 있으니까 일단은 여러분들이 제가 이거 말씀드리기 전에 한번 물 한 모금 마시고 앞광고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앞광고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 우리가 준비된 시간은 9시까지고요. 내가 만약에 앞광고가 불편하다 하면은 이제 과감하게 나가셔도 되는데 제가 30분 동안 여러분들에게 드린 정보에 의하면은 저는 들을만 하다라고 제가 과감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한번 물 한 모금 마시고 네, 앞광고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참가자분이 안 주네요. 네, 좋습니다. 그럼 제가 바로 이제 여러분들께 준비한 앞 광고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결국 그 커뮤니티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내가 성장할 수 있는 커뮤니티는 무엇일까? 우리 일단 그 모두의 연구소 같은 경우 일단 인공지능 커뮤니티 기반으로 저희가 시작한 회사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 교육이나 아니면 내가 그 커뮤니티. 그래서 교육과 아니면 내가 교육 마치고 나서 내가 스스로 학습하고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는 곳이 일단 모두의 연구소인데 일단 저희가 교육 파트랑 내가 또 스터디, 뭐 프로젝트, 세미나 이렇게 있지만 그냥 교육과 그 외로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매력적인 또 정보가 될 수 있으니까 제가 빠르게 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이 아이패를 보면은 아까 전에 제가 말했잖아요. 커리큘럼이 굉장히 중요하고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에 따라서 어떤 커리큘럼을 듣느냐가 중요하다 했는데 아이패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가 준비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아직 AI와 코딩을 경험을 아예 못 해본 데이터의 그냥 대린이 수준 분들을 위한 커리큘럼이 있고 이미 그 정도의 수준은 아니면 다 뗐고 내가 바로 좀 리서치 과정을 내가 들어가면서 좀 더 심화로 가도 돼 하는 그런 두 가지 트랙이 있고 제가 일단 여러분들의 커리큘럼을 뜯어봤을 때는 사실상 바로 약간 처음 코딩을 경험하는 수준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는 바로 이제 저는 추천드리는 건 리서치 과정을 추천드립니다. 근데 거기서 제가 어느 정도 좀 뭔가 좀 두려움이나 그래도 내가 다른 사람들과는 좀 다르게 좀 많이 취약한 부분이 있었으면 걱정하지 말고 저는 여기 코어 과정 해서 AI와 뭐 코딩을 처음 하는 그런 커리큘럼도 있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그 커리큘럼을 제가 이렇게 좀 뜯어서 말씀드리면은 이 아이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른 교육 과정이랑 다른 게 굉장히 병렬적으로 잘 이루어져요. 이게 무엇이냐? 내가 어떠한 지식을 얻는 수준으로 그냥 어떠한 사람이 강의로 내가 듣고 끝나는 수준이 아니라 내가 기초 교육을 듣고 거기에 따라서 내 스터디원들과 계속 내가 가르치면서 배울 수 있는 그런 커리큘럼들이 굉장히 탄탄하게 지어져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또 가장 되게 자랑하고 싶은 부분은 또 LMS라고 해서 학습관리 시스템인데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서든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저희가 바로 제공을 해드리기 때문에 결국 그렇게 내 컴퓨터의 PC 사양이나 아니면 내가 어떻게 지금 학습을 하는 데에 대한 공간적인 제한이 크게 없다라고 일단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전반기 그리고 하반기 그 최종 프로젝트에 여러분들을 이제 포트폴리오를 쌓을 수 있는 것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의 교육을 진행을 했으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취업까지 결국 신경을 써야 된다 해서 이 아이패 같은 경우에는 거의 A부터 Z까지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는 커리큘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앞전에 있는 코어 과정보다는 기초 부분을 살짝 좀 떼고 초기에 잠깐 데이터 기반의 사고와 기초를 이제 기르는 시간을 살짝 가지고 바로 이제 인공지능으로 여러분들이 딥다이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커리큘럼을 설계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좀 더 추천드리는 과정은 아마 이 파트지 않을까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초기 4주에는 우리가 이 기초 부분을 좀 더 배우고 거기에 따라서 그 내가 학습한 내용 기반으로 이제 사람들과 계속 토론 기반의 여러분들이 계속 이제 학습을 할 수 있는데 사실 다들 마음속으로 가지고 있어요. 뭔가 우리나라 공교육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일방향적으로 내가 배우고 그냥 지식을 얻고 끝나는 게 너무나도 아쉬워서 좀 더 액티브한 사람들, 좀 더 사람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끌고 와서 우리 이거 저거 해볼래요? 이 공부 해볼래요? 우리 같이 3, 3, 5 모여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이상적인 모임을 많이 다들 꿈꾸고 있을 거예요. 사실 저도 되게 그랬고 근데 이 아이패 같은 경우에 그런 환경을 굉장히 잘 조성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인공지능 커뮤니티 기반으로 시작하다 보니까 그런 내적 동기부여를 굉장히 저희는 잘 설계해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기초 과정에 이제 넘어가면은 이제 약간의 우리를 실습을 할 수 있는 심화 과정으로 살짝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여러분들께서 바로 진행할 수 있게 저희가 도와드렸고 그에 따라서 이제 바로 여러분들이 실습형 바로 프로젝트 실습을 저희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끝나면은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준비할 수 있도록 거기에 따른 또 지식과 또 실습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시켜드리면서 결국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팀 프로젝트를 할 수가 있다. 근데 우리가 인공지능을 공부하면 결국 컴퓨터 비전 쪽이냐 아니면 자연어 처리냐 컴퓨터 비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쉽게 말해서 약간 보통 우리 등산을 하게 되면은 우리 또 어머님들 또는 이제 아버님들 또는 노인분들이 꽃 예쁘다 하면서 갑자기 뭐 찍으시더니 이게 무슨 꽃이네 라고 바로 식별해 주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게 보통 이제 이미지 바로 이제 인식하는 건데 이런 게 그냥 기초적으로 그냥 바로 개념상 이제 컴퓨터 비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보통 여기 또 자연어 처리 같은 경우에는 보통 무엇이냐면은 보통 챗봇이 가장 공통적인 예가 될 수 있는데 챗봇도 이제 자연어 처리를 통해서 만들어진 인공지능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니면 어떤 뉴스 기사를 바로 요약해주는 어떤 요약문의 모델들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런 과정으로 저희가 또 심화를 준비해드렸고 거기에 따라서 팀 프로젝트가 바로 진행될 수 있다.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서 그 커넥트 프로그램이라고 있는데 이 채용 연계에 저희가 서비스로 되어 있고 사실상 이전에 되게 좋은 기업들이 많이 모여왔어요. 저희가 이전에는 사실 하나 시스템도 있었고 하나 엔터프라이즈, 뭐 효성, 이번에는 또 이제 아모레퍼시픽까지 이래가지고 굉장히 좋은 짱짱하고 알찬 기업들로 저희가 준비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나는 좀 더 기업 형태가 큰 것보다는 회사와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스타트업을 저는 좀 뭔가 원해요 하면 당연히 준비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지금 제게 채용 협력 기업이라고 적어놓은 이 텍스트를 보면은 이러한 기업들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드린 그런 환경적인 요소, 이런 교육 파트가 모두의 연구소에서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는데 일단은 지금 질문들을 봤을 때 한번 제가 또 중간에 한번 짚고 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주원님 같은 경우에는 이 데이터 분석으로 가신 분 있냐? 당연히 있죠. 저도 사실 아이패를 제가 들었고요. 저도 인공지능 모델 다 다루고 다 아는데 저는 거기에 따라 좀 더 SQL을 좀 더 공부하고 저의 역량, 그러니까 저라는 사람을 탐구해 보니까 기획자의 성향이 더 잘 맞구나 해서 저는 데이터 분석가로 저는 오히려 간 케이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되려 여기에서 인공지능을 사실 하시는 분들이랑 저 소통할 때 너무 편해요. 저는 이미 그거에 대한 도메인과 지식들을 다 알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데이터 분석가들 분들도 결국에는 마지막에 머신러닝까지 다뤄야 되는 그 최종점을 가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있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우리 양혜란님께서 커리큘럼을 확인했는데 코어 과정과 리서치 과정 크게 다른 점을 모르겠어요 라고 했는데 제가 너무 좀 빠르게 설명드렸는데 좀 더 말씀드리면은 이 코어 과정 같은 경우에 진짜 여러분들이 맨 처음에 파이썬 문법부터 시작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인공지능 모델을 심화까지 다루지만은 아까 전 리서치 과정처럼 굉장히 타이트하게 진행되진 않아요. 그 당연히 프로젝트나 이런 것도 다 진행되어 있지만은 아마 내가 데이터에 관련해서 관심은 있지만 아예 그쪽에서 전무하다 하면은 바로 그냥 코어 과정으로 오시면 되고 제가 딱 여러분들이 너무 좋다고 말씀드리는 게 데이터 분석의 기초를 다 다루신 분들이기 때문에 되려 이거를 앞전에 있는 전반기를 살짝 담그고 바로 머신러닝, 딥러닝 쪽에 대한 모델로 공부하는 것이 바로 리서치 과정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심화 과정과 기초 과정 실습의 차이가 있냐 했을 때 저희는 애초에 교육 과정 자체가 실습 기간의 이론 공부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 자전거를 딱 예시로 들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자전거를 배울 때 갑자기 뭐 부모님이 뭐 갑자기 뭐 태양아 여기 앉아봐라 하면 자전거는 뭐냐면 제반상을 막 알려줘. 이 자전거는 뭐 몇 센치고 얘의 역사는 뭐고 보통 이러지 않잖아요. 바로 이제 공원에 나가서 보통 이제 안장을 잡아주면서 이렇게 바로 배우고 거기에 내가 좀 더 자전거에 대한 지식이 좀 궁금한데 하면서 보통 이론으로 이렇게 배워서 더 체화하기 쉽게 우리가 보통 러닝을 했잖아요. 보통 우리가 몸으로 배웠다시피. 근데 그게 이제 우리 아이패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바로 실습 위주의 저희가 다 미니 프로젝트로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고요. 이론도. 근데 그게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 토론 기반의 이제 스터디로 저희가 구성해 드려 가지고 바로 복습도 할 수 있고 아니 내가 좀 더 먼저 이 교육 과정보다는 좀 더 치고 나가는 스터디를 하고 싶다 하면 당연히 그거를 개설을 도와드려서 그런 분들을 또 저희가 또 모아서 제가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또 우리 우엽님 같은 경우에는 기계공학 전공자입니다. 그 제조업에서 데이터 분석 관련 직무가 있을까요? 근데 제가 또 이제 공부를 하면서 되게 기계공학 분들을 진짜 많이 만났어요. 근데 이분들은 알다시피 아마 그 주엽님도 요즘 그 채용 JD를 보면은 결국에는 지금 기초적인 옛날에 그 전통적인 기계공학 분들이 가시던 그쪽 커리어는 많이 지금 없어졌고 되려 지금 데이터를 좀 더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인데 보통 막 석박사를 요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전공과 학습증이 데이터 관련 역량을 둘 다 취업해서 사용할 수 있을까요? 하셨는데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되게 공학을 되려 공부하신 분들이 애초에 수학적인 기본적인 베이스와 통계를 금방 또 학습하시기 때문에 되려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탄탄하셔서 그쪽으로 잘 이직하신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 질문 받고 제가 또 뒷부분 말씀드릴게요. 이 SQL 우리 승현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SQL이 데이터 분석에 있어서 필수적인 이제 역량인데 SQL 개인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어느 추천하시는 커뮤니티나 공공 SQL을 좀 가져올 수 있는 사이트가 있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그 SQL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데이터를 좀 기본적으로 좀 더러운 로우 데이터 가지고 이제 그걸로 내가 분석하는 형식으로 다들 일단은 그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시게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따라서 그 승현님께서 만약에 좀 더 원하시는 분야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데이터의 그 출처를 제가 좀 추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아무런 그 승현님과 관심 없는 다른 분야에서 제가 데이터를 추천해 줄 수는 없으니까 이런 부분은 제가 나중에 또 서면 Q&A를 받으니까 그때 좀 더 우리 다웅님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한 번 더 그런 데이터를 제가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일단 하고 제가 또 뒷부분 이제 마무리 좀 지을게요. 해서
우리 모두의 연구소가 또 이제 교육이 아니라 커뮤니티라고 했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스터디 모임 또는 프로젝트, 이제 연구, 뭐 대회 이렇게 모임들이 이렇게 저희가 정해져 있고요. 당연히 저희가 또 세미나를 또 매주 화요일 또는 목요일 이렇게 진행합니다. 여기서 좀 인공지능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니 벌써 지금 디퓨전 특집을 하면서 6주 동안 한다고 하면서 굉장히 놀라실 분도 계세요. 이 디퓨전이라는 모델 자체가 지금 굉장히 핫한데 이걸 지금 사실상 어디서 배우고 할 수 있는 공간은 없어요. 근데 우리 모두의 연구소가 워낙 트렌드로 굉장히 잘 따라가고 주도적으로 공부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그런 모임들을 보통 열어요. 여기서 또 만약에 좀 개발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러스트라고 말씀드리면은 러스트 언어 요즘 되게 개발 쪽에 핫한데 그런 것도 있어요 하면은 네, 그런 모임도 저희는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 커뮤니티 기반에서 여러분들이 주도적으로 공부해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이렇게 만들어 드린다라고 이게 간단하게 한번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래서 모두의 연구소로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활동할 수 있어요. 내가 이제 랩을 이제 개설해서 활동하냐, 아니면 플립스쿨 쪽 스터디로 내가 한번 활동하냐인데 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다시피 되게 영어로 모임들이 막 있는데 굉장히 다양해요. 예술 분야도 있고 공학 분야도 있고 사회 분도 있고 그냥 아예 그냥 대회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여튼 저희가 커뮤니티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여러분들이랑 대화의 장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원하는 게 또 두 가지나 있어요.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결국 어떤 모델을 돌릴 때 서버, GPU나 클라우드가 사실 필요한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 커뮤니티, 이 모임, 이 랩이 이런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면은 저희가 또 자체 심사를 통해서 이렇게 또 지원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또 나는 좀 더 고도화를 통해서 나는 사실 논문을 써보고 싶은데 하는 분들은 저희는 또 지도 교수님을 또 붙여드려요. 그래서 저희의 커뮤니티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거 외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어서 아니 이런 것까지 해? 그럼 커뮤니티에서 논문을 쓸 수 있어? 하는데 쓸 수 있어요. 그것도 제가 뒷살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또 저희는 또 이제 국제 논문 이제 저희가 그 학술 대회를 통해서 저희가 또 그냥 페이퍼 톤이라 해가지고 그냥 논문만 작성하는 그런 6개월 동안 빡세게 하는 그런 모임도 있어요. 그래서 되려 저희 모두연 논문 이제 개수 보면 2019년도부터 쭉 있죠. 저 학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명한 이제 학회이기 때문에 이미 이런 거를 통해서 커뮤니티에서도 이렇게 성장하고 네 이렇게 성장할 수 있다. 와 근데 이렇게 지원이 많나요 하는데 네 진짜 많아요. 그래서 저희 모두의 연구소가 단순히 어떤 온라인에 그냥 어떠한 그룹으로 형태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미 오프라인으로 이미 이 오프라인으로 이미 저희 공간 좋은 공간도 있고 제가 뒤에 또 소개드리겠지만은 여기서 이미 활동하고 있는 현업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또 네이버니까 뭐 네이버 우리 하정우 소장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또 인공지능 이제 랩 소장님이시잖아요. 그분도 저희 모두연 홈커뮤니에 놀러 오셔가지고 축하도 하시고 뭐 활동도 하시고 이렇게 저희 인사도 막 나누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커뮤니티 규모가 크다라는 걸 말씀드려요. 그리고 또 이제 여튼 이 플립스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스터디 모임이라고 하는데 여기 지금 이미지를 보면은 굉장히 다양하죠. 뭐 백준 뭐 골드 찍기도 있고 또 아이펠 아까 전에 우리 교육이 끝나고 나서 뭐 아쉬울 때 뭐 파이썬 하면서 이렇게 또 주도적으로 모임도 열고 거기에 따라서 브랜딩도 있지만은 또 우분투 리눅스도 있고 뭐 쿠버네티스 굉장히 다양한 모임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되고 또 이제 모드팝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매주 세미나가 또 진행이 돼요. 그래서 굉장히 양질의 세미나도 진행되고 또 이제 논문 저자가 와서 같이 디스커션하는 세미나도 진행하고 아니면은 그냥 내가 자유주제로서 사실 어떤 회사에서 굉장히 좋은 모델들, 좋은 서비스들 나왔을 때 런칭했을 때 이거를 지식을 기여하고 싶다 해가지고 오신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저희가 유용한 이런 세미나들이 준비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가장 대망적인 것은 우리 모두연구소 모두콘 해서 저희가 12월 15일 또 연세대학교에서 저희가 이제 AI 컨퍼런스를 진행하게 됩니다. 또 우리 키노트는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 우리 이소영 이사님께서 또 담당을 해주셨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제가 앞전에 되게 다양한 커뮤니티를 아까 말씀드렸는데 뭐 템플코나 뭐 코딩이랑 무관합니다 뭐 등 되게 몇만 명이 활동하는 그런 커뮤니티와 이번에는 같이 준비했어요. 그래서 우리 커뮤니티도 결국 저희와 함께하는 것은 결국 같이 성장하고 상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결국 이 커뮤니티를 절대 무시할 수 없다는 걸 저는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 활동 사진을 제가 한번 쭉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저희 그 모델연구소 이제 오픈 라운지에서 진행되는 세미나의 현장 사진인데 이렇게 좀 생생하게 한번 보여드리고, 그리고 또 이제 퍼실이라고 해서 우리 스터디 모임, 아까 플립스쿨이라고 했죠. 근데 그거를 이끄는 그런 퍼실님들이라고 하는데 또 그분들끼리 이제 어떻게 모임을 주도적으로 잘 운영할 수 있는지에 관련해서는 또 우리 커뮤니티 매니저분들이 그런 노하우들을 전수를 해드려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그런 것들 좀 내가 촉재자 그 약간 좀 촉매 역할 할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또 우리 리더분들끼리 모일 수 있는 그런 네트워킹의 현장도 저희가 만들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들이 활동하기에 지루하지 않은 그런 커뮤니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좀 활동 사진들이 있고, 또 이것도 있어요,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거 우리 코칭 스터디. 그래서 최근에 우리 또 다홍님, 다홍님 한번 뒤에서 얘기해 주세요. 네, 우리 다홍님 있죠? 우리 다홍님이 또 이제 코칭 스터디 분들을 또 이번에 초대를 해주셔가지고 이번에 또 같이 모드팝을 즐기고 같이 또 스몰톡도 하고 이렇게 사진도 찍은 이러한 저희의 또 이벤트가 있었는데, 여러분들도 당연히 여기 모드 연구소에 와가지고 당연히 즐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최근에 있던 우리 또 데이콘의 성과 되게 팀명이 되게 웃겨요. 모두연 포레버. 사실 되게 민망한 게 저희가 이게 결국에는 이 행사에서 이제 그 수상을 이제 오프라인으로 진행했는데 이게 마이크를 잡고 이제 그 아나운서분이 1위 모두연 포레버 팀 했는데 너무 뭔가 광고성 느낌인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이분들은 사실 모두연은 굉장히 찐팬이고 막 3년 4년 동안 활동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또 이렇게 커뮤니티 페이지에 이렇게 올려가지고 축하한다, 되게 재밌게 놀다 왔냐 하면서 여기 뭐 수철님, 진우님, 성무님, 뭐 성국님 해서 되게 축하한다라고 올려드렸고, 거기 댓글로써 이렇게 막 보여지는 걸 보이죠? 이렇게 되게 재밌게 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우리 논문 쓸 수 있고요. 우리 모드 연구소에서 또 비전공자 출신인데 이제 CVPR이라고 해서 굉장히 국제 학회로서 굉장히 유명한 이제 분야인데, 여기서 이분이 또 논문 게재한 사례가 있어요. 근데 이런 거는 결국에는 다 모두의 연구소에서 활동할 수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런 교수님을 지원도 받고 내가 진짜 어떠한 석사나 랩실을 들어가지 않아도 모두연에서 매칭하는 그런 커뮤니티성에 대한 네트워킹으로 충분히 내가 이걸 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놀라웠다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 지금 제가 사실 강조하고 싶은 게 굉장히 많아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뭐 AI 컬리지, 사실 우리가 이전에 인공지능 교육했던 그 프로그램명인데 지금은 아이펠이죠. 이분은 그것 출신이고, 여기 지금 박스를 보면은 결국에는 여기도 자기가 랩 활동을 했는데 이 모드 연구소에서 공통된 연구하고 싶은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되게 성과와 프로젝트 압박도 없고 지도 교수님도 없이 그냥 하고 싶은 사람끼리 와서 그냥 연구했다. 근데 논문을 쓰고 싶어서 모두연에 문의했더니 우리가 교수님 붙여드렸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논문 쓰게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에 또 이게 지금 언더라인 친 거 보면은 결국에는 처음 접할 때 이분도 앤드류 응 선생님을 결국 접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번에 코세라에서 이제 교육 듣고 그런 게 의장님의 그 이야기를 듣다가 결국 커뮤니티로 와야겠구나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좋은 사례로 제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 전 딱 9시까지 진행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제 시간을 지켜드리기 위해서 여기 딱 준비했고요. 일단 가장 우리가 중요한 거는 까먹지 말아야죠. 오늘 배운 거. 첫 번째로는 이제 여러분들이 기초 데이터 분석을 배웠으니 이제 세부 분야를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게 무엇이냐면 이제 전공 선택 같은 느낌이죠. 그게 뭐 이제 뭐 데이터 분석이냐, 아니면은 뭐 머신러닝 엔지니어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냐에 대한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거 전에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분야를 파악하고 내가 좋아하는 이제 분야를 파악하고 거기에 따라 성향이 무엇인지 꼭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제 여러분들이 휩쓸리지 않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우직하니 준비할 수 있고, 이번 기회에 저는 이 세미나를 듣고 꼭 여러분들이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도 이제 직무를 결정해야죠. 그랬을 때 이 직무가 사실상 여러분들의 나치판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직무를 결정하게 되면 사실상 모든 것들이 다 나를 파악하고 나는 그것만 오로지 몰두해서 집중해서 공부하거나 프로젝트를 하거나 내가 어떠한 교육기관에 참여해서 나를 이제 스킬 업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제가 중요한 건 또 거기에 따라서 내가 가고 싶은 회사에 대한 JD가 보여드렸죠.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께 좀 추천드리는 건 이제 원티드라는 곳을 들어가시면은 가장 중요한 그런 내가 원하는 JD들을 다 분석해 보면은 공통된 역량들이 막 나와요. 그러면 내가 이런 걸 준비하면 되겠구나라고 하면 되는데, 사실 이 JD를 정독하는 것이 앞전에 직무 결정하는 거는 내가 나침판 역할이라고 하면은 JD는 북극성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대기업을 보통 준비하시는 분들은 사실 그 기업들만의 채용 프로세스가 명확하기 때문에 대기업은 그 기업에 맞춰서
맞춰서 준비하면 되지만 만약에 스타트업 형태로 내가 좀 더 준비하고 싶다라면은 직무에 대한 분석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이트를 사실상 저는 원티드를 추천드리니까 여러분들께서 한번 활용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가장 중요한 거는 그래서 나에게 맞는 교육 환경을 찾아야 되는 거죠. 이게 교육이냐 아니면 내가 바로 지금 커뮤니티에서 내가 바로 성장할 수 있냐로 해서 내가 그거를 찾아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에게 맞는 것은 부트캠프 유료가 있고 국비 지원 무료가 있고 그 다음에 사실 독학 뭐 이렇게도 있을 수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 그 과정에 대한 커리큘럼을 꼭 꼼꼼히 보셔야 되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거기서 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냐 가장 중요한 거. 그 다음에 또 내가 금전적인 여유, 시간적인 여유가 있냐. 라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꼭 잘 뜯어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이 몰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결국 커뮤니티를 찾아야 돼요. 내가 교육을 듣지 않더라도 내가 결국 어떤 잡서칭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전에 모두연 왜 이렇게 지원하는 게 많아요? 근데 이렇게 지원하는 커뮤니티가 있듯이 내가 결국 뽑아먹을 수 있는 커뮤니티를 찾아야만 이제 내가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길게 달려왔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께 이제 바로 양질의 정보 다 드렸으니까 우리 장모님 머리가 죄송해요. 우람하시네요. 아니, 물 한 모금 마시겠습니다. 네네, 고생하셨습니다. 네네. 아니, 시간 관리를 너무 딱 맞춰주셔가지고 좀 되게 감탄했어요, 사실. 저 맨날 라이브 방송할 때마다 마지막에 막 부스터분들이 랩한다 막 이러거든요. 네. 알릴 건 많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근데 오늘 연사님, 태양님께서 시간 관리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제가 더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너무너무 귀한 말씀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 이어서 바로 Q&A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채팅에다가 오늘 내용을 들으면서 궁금하셨던 거 있는 분들은 채팅으로 질문 주셔도 되고, 채팅으로 질문 한번 해주시면은 답변 Q&A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뭐 Q&A 좀 아까 전에 쌓였는데 한번 다홍님께서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저에게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하는 형식으로 할게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 이것도 한번 네. 보면은 요 질문 먼저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완전 무관한 전공, 경영을 전공하고 계시다고 하고 데이터 분석 관련 직무로 취업을 한 후 경력을 쌓아서 MSBA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펠 리서치 과정을 보니 AI 또 머신러닝이 있는데 제가 생각한 길에서 리서치 과정을 들어도 시너지가 될까요? 굉장히 좋네요. 그럼 이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좀 무관한 비전공, 일단 경영이고 데이터 분석 관련 직무로 취업을 한 후 경력을 쌓아 이렇게 하고 있다. 일단은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전공인데 거기에 따라서 내가 이렇게 좀 커리어를 쌓고 싶다라는 맥락으로 한번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일단 당연히 저는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사실 이분 같은 경우가 만약에 그 코칭 스터디의 그 커리큘럼을 굉장히 잘 소화하신 분이라면 저 리서치 과정을 굉장히 추천드리고요. 근데 그 과정 자체가 만약에 좀 버거웠다 하더라도 저는 코어 과정을 사실 더 추천드리고 싶어요. 사실 아이패를 통해서 내가 단기간에 교육을 6개월 동안 빡세게 할 수 있고 근데 그게 내가 사실 기초 교육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뭐든지 커뮤니티에서 아무런 많은 지원을 해드린다 한들 현재 나의 스킬셋이 지금 어느 정도의 레벨이냐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럼 만약에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일단 저는 아이패 과정을 너무 추천드리고요. 지금의 생각하시는 커리큘럼 상으로는 근데 그랬을 때 아까 제가 계속 분야 직무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은 여튼 저는 되게 추천드릴 수 있다고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확실히 시너지 있다. 네. 저도 그걸로 시작했지만은 데이터 분석가로 저는 먼저 취업을 한 사례고 저도 사실 그 이후에 약간 다른 대학원을 한번 가볼까라고도 고민을 많이 하는 사례이기도 하거든요. 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계속 질문 주시고 계신데 아까 전에 질문 답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지금 서면으로 다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 해드리고 지금 질문 주신 것도 최대한 많이 할 건데 저희가 시간이 제한이 되어 있어서 미처 하지 못한 답변에 대해서는 저희 조우님께서도 라이브 끝나고 이제 서면 답변 해주시죠. 똑같이 한번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그럼요. 네. 그거 저번에 사실 제가 코칭 스터디 한번 세미나 했다가 제가 의기투합해서 한 1시간 Q&A 받겠다 했는데 진짜 남으신 거예요. 안 가시고 30분 Q&A 하다가 지쳐가지고 서면으로 받았는데 네. 이번에 내가 서면으로 당연히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질문 지금 당장 답변 못 받더라도 제가 다 정리해서 서면으로 한 번에 다 제가 해드릴 거니까요. 꼭 지금 답변 못 받아도 서운해하지 마시고 제가 몇 가지만 더 해보려고 합니다.
아까 질문 주셨던 거는 네, IT 관련 학과 재학 중이라서 전공 수업을 다양하게 접해봤는데 데이터 분석 쪽은 조금 깊게 들어보지 못해서 그런지 이번 코칭 스터디를 지원할 때도 또 다른 프로젝트를 해보려고 할 때도 내 자신이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항상 좀 의심이나 고민이 된다고 하세요. 음. 그럼 이런 경우에는 좀 어떻게 하면 본인의 역량을 좀 파악하고 좀 더 나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상 바로 내가 만약에 그분이 현재 지금 취업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만약에 모르겠는데 일단은 바로 취업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분이라면 전 바로 기업배에 바로 서류를 전 넣어보라고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랬을 때 나의 수준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 분석은 보통 그 SQL 이제 테스트가 항상 있거든요. 근데 그랬을 때 내가 그걸로 바로 정량적으로 확인이 가능하고 1차적으로 내가 SQL에 대한 기본이 탄탄하고 거기까지 확실히 통과가 된다 하면은 그만 그거 공부하셔도 되고 이제 파이썬으로 내가 데이터 분석에 대한 우리 지금 코칭 스터디 많이 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네네. 거기에 대한 역량을 좀 더 내가 집중해도 늦지 않습니다. 음. 그래서 일단 저는 만약에 지금 기업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지 않고 그냥 만약 공부하는 수준에서 내가 스스로에 대한 수준을 체크하고 싶다라고 하면 일단 바로 기업에 대한 코트를 제가 넣어보기보다는 이미 그거에 대한 문제들이 많아요. 근데 그걸 통해서 일단 SQL에 대한 능력을 먼저 파악을 해라. 그리고 사실 파이썬으로 그 이후에 활용하는 것은 현업에서도 사실상 더 교육을 받거나 사수한테 받거나 되게 다르게 또 내가 스킬을 쌓을 수 있는데 근데 SQL은 그렇지 않거든요. 이미 네네. 내가 이미 스킬 자체가 SQL은 좀 이미 중상은 돼야 바로 내가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월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중요하잖아요. 월급 받는 거는. 그리고 SQL을 좀 벌어. 네, 그걸로 내가 정량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이것도 답변 감사합니다. 바로 이어서 다음 질문도 하나 드려보고 싶은 게 데이터 사이언스 분야로 전문성을 갖추려면 통계학과, 음. AI 학과 중 어느 학과가 더 좋을지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통계학과를 나왔잖아요. 근데 요즘 음, 추세 자체가 저희 학교도 결국에는 컴공이랑 이 통계랑 합쳐서 그냥 데이터 사이언스 학과를 만드는 추세긴 한데 그거 너무 고민 안 하셔도 돼요. 왜냐면은 사실상 컴공, 통계 그냥 뭐 데이터 사이언스 뭐 또는 거의 비슷한 이름들의 학과는 그냥 메인 전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근데 다만 내가 좀 더 개발에 대한 관심이 많은 사람은 컴공 쪽으로 가시는 걸 추천하고 내 개발 쪽이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좀 리서치, R&D 쪽이나 아니면 내가 좀 더 그 인공지능 쪽에 좀 더 관심이 많다 하면 전 통계학과를 추천드려요. 그래서 개발 파트로 내가 애초에 그 컴공을 가게 되면은 너무나도 많은 컴퓨터 사이언스에 대한 지식을 얻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좀 부수적으로 많이 더 좀 많이 좀 스펙트럼이 너무 넓어지기 때문에 내가 좀 더 인공지능이다 하면 전 되려 통계학과를 추천드립니다. 전 딱 오히려 AI 학과 딱 이름이 써 있으니까 거기를 가야 되는 건가 이랬는데 또 답변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한 10분까지만 Q&A 하려고 해서 한 질문 한두 개 정도만 더 해보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오영님 편하게 나가주셔도 좋고요. 지금부터 Q&A는 자유로우니까 먼저 일정 있으신 분들은 퇴장해 주셔도 좋습니다. 네, 유민님 오늘 진짜 질문 많이 해주셔서 감사해요. 또 하나 제가 질문 볼게요. 아까 데이터 분석 직무를 준비할 때 각 분야마다 SQL을 좀 다루는 방향? 이게 조금 다르다고 하셨는데 좀 게임 회사 데이터 분석이나 게임 회사의 PM 기준으로 조금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하시네요. 그럼 질문을 다시 좀 정리하면은 음, 게임 회사에 무엇을 듣고 싶으신 거죠, 지금? SQL을 다루는 방향? 다루는 방향. 음, 네네네. 음, 이게 약간 좀 질문 자체가 좀 사실 제가 바로 들었을 때 네네네. 좀 되게 넓게 느껴지는데 음, 어, 그렇죠. 근데 우선 내가 만약에 그게 게임 회사라고 한들 그 게임 회사가 결국에는 무엇에 대한 데이터를 다루느냐라고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보통 이제 그것들이 유저 데이터거든요. 그럼 내가 그 유저 데이터는 결국에는 보통 어떤 로그가 남을까라고 고민하시면은 바로 나올 거예요. 근데 그 게임도 사실상 게임 분야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사실 전 고인물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뭐 스타라고 생각합시다. 스타나 또 롤 이런 사실상 되게 데이터를 다루는 분야가 좀 되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따가 혹시 서면으로 좀 더 추가로 남겨주시면은 네네. 그건 제가 좀 더 핏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네. 9분이라서 제가 또 뒤에 준비한 여러분들을 위한 또 깜짝 선물이 또 있거든요. 네, 네네. 매주 선물을 가져오는데 그거 설명하기 전에 마지막 질문 하나 받고 넘어가고 나머지는 서면 답변으로 드릴게요. 네. 자, 아까 또 아이팔 설명해 주셨는데 커리큘럼 보고 질문 드립니다. CV, NLP도 데이터 직군에 포함되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면 데이터 사이언스 쪽 공부가 CV 분야 쪽에도 좀 도움이 될까요? 그럼 일단은 질문 자체가 그 데이터 분석 쪽인가요? 혹시 이분이 말씀하신 게?
데이터 직군인 건가요? 아니면 데이터 분석인 음. 건가요? 그 질문 한번 다시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오해하면 안 되니까. 네. CV랑 NLP도 데이터 직군에 포함되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면 데이터 사이언스 쪽 공부가 CV 분야에 도움이 되는지? 아, 그럼요. 네. 이거 다시 한번 잡아드리자면은 그 데이터 관련 그 직무는 총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이제 그 머신러닝 엔지니어 또는 뭐 딥러닝 엔지니어라는 그런 엔지니어 쪽, 그리고 하나는 이제 데이터 분석 쪽, 음. 그다음 아까 말씀드린 그 가운데에 있었던 데이터 사이언스. 근데 아까 여기서 말씀드린 거는 그럼 CV가 데이터 쪽에 뭐 되게 관련이 있냐? 당연히 관련이 있고요.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내가 좀 더 기획이나 아니면은 이런 데이터 인사이트를 통해서 뭔가 개선하고 싶다는 건 좀 그때 분석이라는 걸 아까 추천드렸고, 그 데이터를 내가 다루는데 내가 좀 더 개발 파트 쪽에 관심이 많고 좀 내가 백단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정보들을 처리하는 게 관심 많다 하면 엔지니어 쪽을 제가 추천드렸어요. 그리고 만약에 데이터 분석보다는 내가 좀 더 통계적 지식과 수학적 지식을 통해서 어떤 모델링을 내가 새롭게 만들거나 아니면 그 모델 자체를 개선하거나 아니면 어떠한 현상에 대해서 예측이나 아니면 어떤 카테고리화 하나 되게 다양하게 좀 심화적인 부분으로 내가 뭔가 분석하고 싶은 경우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보통 데이터 사이언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아이펠 커리큘럼 같은 경우는 데이터 사이언스에 좀 더 되게 더 최적화되어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래도 자세한 답변까지 네. 감사합니다. 질문이 되게 많은데 정말 계속 들어올 것 같아서 끝나지 않거든요. 그죠. 네, 저 그때 진짜, 경험했잖아요. 네, 진짜 많은 관심 가져서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 미처 질문 답변하지 못했던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취합해놨고 서면으로 답변 드릴 거고요. 그리고 나서도 뭔가 답변 받고 싶다라고 하는 거 운영진 다웅한테 DM 한번 주시면은 제가 이렇게 연결해서 답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 멋진 세미나와 또 Q&A까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 뭐 수동으로 움직이면 되죠, 저 이제? 아니요. 아니에요? 네, 잠깐 옆에 앉아 아, 계세요. 네. 섭섭할 뻔했네. 혼자 하는 것보다는. 그럼 제가 이것만 하고 여러분 이제 시간이 9시 12분 넘어갔으니까 마치도록 할게요. 짠! 다홍이가 준비했어요. 제가 항상 깜짝 선물. 1주차 라이브 때는 저희 그 우수 참가자 리워드 해서 뭐 미션왕, 정보왕, 답변왕 뭐 이런 거 해서 나중에 상품 드린다고 했었죠. 네, 그런 것처럼 또 그 다음에 2주차에는 지난주 화요일에 이제 모두팝 세미나 통해서 데이터 분석가는 무슨 일을 하나요? 그때 태영이도 같이 들으셨잖아요. 그렇죠. 같이 했죠. 네네네. 그 세미나 그리고 이제 오늘은 또 이런 세미나 제가 매주 여러분들을 위해서 깜짝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고 사실 이제 오늘 여기 나오지 않은 또 이벤트도 이제 마지막에 제가 마지막 라이브 때 준비하고 있는데 아무튼 오늘은 요 선물을 가져와 봤습니다. 앞에서 이제 AI 학교 아이펠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여러분들에게 그 코칭 스터디 수료하신 분들에게 아이펠 지원 시 서류 면제를 해드리는 혜택을 제가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거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AI 학교 아이펠은 교육기간이 바로 다음 주부터예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내년 5월 8일까지 한 6개월 정도 진행될 예정이고요. 아침 10시부터 6시 반까지 온라인 전일제로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마지막 기회로 이제 2022년의 마지막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고요. 상시 선발에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서류만 제출해 주시면 1일에서 2일 이내로 운영진이 바로 연락을 드린다고 합니다. 또 아까 설명해 주신 것처럼 투트랙, 코어 과정과 리서치 과정 다양하게 있으니까요. 한번 둘러보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가져온 게 이거였죠. AI 학교 아이펠 서류 패스 혜택. 서류 지원하셨을 때 바로 패스해 드릴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요. 국민 내일 배움 카드만 있으면 무료로 수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일 배움 카드 발급도 꼭 필수로 해야 되고요. 그래서 코칭 스터디 수료 후 바로 신청해 주시는 분들은 11월 17일 목요일까지 이번 목요일까지 서류 패스 혜택이 주어지니까요. 관심 있으시거든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짠, 그럼 어떻게 받아야 되냐? 실제로 이제 아이펠 홈페이지, 네이버 검색창에 아이펠 검색하셔도 나오고요. 제가 이런 내용 다 정리해서 노션 페이지로, 네, 지금 막 채팅에다가 노션 남겨주셨죠? 저 노션 페이지 다 정리해 드릴 건데요. 서류 패스 혜택 받는 법은 신청하실 때 코어나 리서치 과정 하나 골라주시고요. 지원서 양식에 맞춰서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 중요한 거, 여기에 유입 경로를 이렇게 받게 되어 있어요. 저기 아이펠 캠퍼스를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거기에 제일 밑에 보시면은 유입 경로에 직접 타이핑이 가능하신데 코칭 스터디라고 적어주세요. 적어주시면은 이 지원하신 분은 코칭 스터디에서 오셨구나라고 해도 되고 뭐 아니면 나 다홍이 한다. 다홍이 하나. 다홍이랑 뭐 코칭 스터디도 하고 뭐 다 했다. 제 이름 적힌 거 그러니까, 해주는 걸로 합시다. 나 신태양님이랑 나 세미나 들었다. 이렇게 하면은 다 코칭 스터디 분들인 거 아니까 그렇게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거 전달 드렸고 다시 한번 전달 드린 것처럼 이번 아이펠 과정은 6개월 온라인으로 전일제 과정이라고
하니까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 지원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바로 막 코바 외칠까요? 다들 이제 칼퇴하시려고 이제 딱 한 9시 15분 정도거든요. 그래서 인사하면 될 것 같은데, 네, 기쁨님 제게 DM 주셨는데 강사님께 서면 질문은 어디에 남기나요? 사실 지금 진행 중에 여기 채팅방에 남겨주시면 되는데 그게 어려우시면 코칭 스터디 슬랙으로 저 운영진 다홍에게 연락 주세요. 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미처 질문하지 못한 게 있다면, 더 궁금한 게 있다면 저희 매번 슬랙 사용하죠. 슬랙에다가 저희 운영진 다홍에게 그냥 연락 주시면은 제가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아무튼 무슨 일이 있으면 다홍을 찾아달라. 그렇죠, 그렇죠. 네, 그 이야기였고요. 덜찬님, 다홍님 랩 못 들어서 아수. 랩을 또 뭐. 항상 촉박해가지고 하시는 그런 진짜 느낌인가 무슨 봐요. 막 마스크 쓰고 하니까 숨 차가지고. 네, 그건 라이브에서 듣는 걸로 하죠. 좋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준비된 세미나 마치려고 하고요. 오늘 끝 아니고 저희 내일 모레 3주차 라이브 또 이제 태양님 아니고 저희 박정훈 코치님과 또 3주차 라이브 할 거니까요. 내일 모레가 아니지 글피 목요일 날 저녁에 또 뵙도록 할게요. 네, 인사 나눠주고 계신데 그럼 저희도 코바 인사 한번 할까요? 네, 좋아요. 하나, 둘, 셋, 코바. 민망하네요. 재밌죠? 재밌네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희 이제 방송 종료하려고 하고요.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신 분들은 슬랙 통해서 운영진 다홍에게 직접 연락 주시면은 제가 다 연결해드리고 오늘 막 설명드렸던 많은 내용이 있는데 다시 보기 제공해 드릴 거고요. 서면 답변 제공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아이파이 관련 질문도 정말 많이 주셨는데 노션 페이지 하나로 다 정리해서 여러분 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도록 제가 열일을 하겠습니다. 네, 이제 9시 17분이 돼서 저희 방송은 그러면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유롭게 퇴장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 화면 공유 먼저 중지하겠습니다. 네, 자유롭게 퇴장해 주시면 됩니다. 퇴근송 없나요? 퇴근송? 퇴근송 뭐 틀어야 되나? 노래 요정이잖아요. 네. 맞다. 네, 가시는 길 다들 노래 들으면서 가시라고. 네. 자, 자유롭게 퇴장해 주시면 됩니다. 아유,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 네, 감사합니다. 세인님 고생하셨고요. 네, 주원님도 오늘 질문 정말 많이 주셨는데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자유롭게 퇴장해 주시면 되고요. 지금 몇 분에 이거 이제 닿나요? 그러면? 네, 저희 한 2, 3분 정도만 더 네. 켜놓고 이제 다들 퇴장하고 계신데 그거 보고 그 이후로도 나가지 않는 분 계시면은 그냥 줌 종료해서 방송 끄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네요. 네, 15분 남으셨는데요. 뭐 더 질문 있으시면은 코칭 스터디 슬랙으로 제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코바 감사합니다. 네, 또 자유롭게 퇴장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 뭐 스몰톡 해도 되는 거예요, 이제? 뭐 한 14분 남으셨는데 뭐 듣고 계시나? 네, 마인드 나가고 계셔서 저희 1분만 있다가 방송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제일 적극적이신 것 같아요. 제가 참여했던 세미나 대상. 정말요? 네. 역시 오늘 와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특히 지금 마지막까지 저희 목소리를 듣고 있는 분들은 찐팬. 네, 현아님, 코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듣고 계셨어요. 근데 지금 이러고 지금 딴 데 갈 수도 있어요. 그렇고 지금. 네, 저희 1분 있다가 19분에 방송 딱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좋네요, 좋네요. 네. 오늘 네, 재용님, 감사합니다. 오늘 재용님 와주셔서 감사드려요. 또 뵐게요. 또 모두연 놀러 오세요. 네, 월요일 저녁부터 좋습니다. 9시 19분 돼서 저희 방송 종료하도록 할게요. 그럼 라이브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